자, 육상동물과 수생동물은 각각의 생활환경에 따라 호흡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육상동물은 폐 표면에 건조한 공기가 닿으면 폐가 건조해질 수 있는데 이는 폐 손상을 시키고 탈수를 일으키며 기체를 용이하는 폐의 능력을 떨어뜨린다. 아이고, 우리 육상동물, 인간도 살기 힘드네, 그치? 육상동물. 자, 우리가 호흡을 하잖아? 호흡을 하는 과정에서 폐 손상이 생긴대. 공기가 건조하니까. 그리고 탈수도 생긴대. 그래도 얘네보단 낫겠지. 얘네는 어떤가 보자. 가용산소가 적어, 일단. 일단은 여기부터 빡세. 쓸 수 있는 산소 양 자체가 적어. 왜냐면 물에 녹아있는 산소를 써야 되니까. 그지? 수중환경과 또 수온차에 변화되는 산소 가용성에 적응해야 된대. 어. 물의 온도에 따라서 물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이 달라지니까. 그러면 따뜻한 물에 더 산소가 많이 녹아있어? 차가운 물에 더 많이 녹아있어? 찬물이지? 요거는 그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기온이 올라가면 엘니뇨지. 맞지? 나 무시. 기온이 올라가면 엘니뇨잖아. 그럼 무슨 현상이 생겨? 적조현상 생기잖아. 그 적조현상이 생기는 이유가 뭐야? 바다가 이제 빨개지는 거.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물고기들 폐사하고 막 하지. 산소가 부족해서 죽는 거야. 맞잖아. 맞아. 난 몰라. 어떻게 아는지는 몰라. 근데 들어있어. 아마 국어 하면서 배우지 않았을까, 다? 내가 알고 있는 건 다 국어에서 배운 거야. 자, 그러니까 그것만 안 하면 돼. 한 걸 안 까먹으면 언제 했는지 몰라도 그냥 들어있어. 그것만 하면 돼. 자, 아무튼 수온 변화에 민감해, 얘네가. 그래서, 그치? 또, 수성생물은 물속에서 몸을 움직이는데 많은 근육 운동이 필요하고, 그치? 물속에서 움직이는 거 힘들잖아. 산 바닷물의 높은 비열 때문에 아가미의 열을 뺏기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얘네? 아, 물속이라서 근육, 근육의 운동량도 많아. 근육의 운동량이 많다는 건 가만히 물속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 에너지 소비가 크다는 얘기야. 그치? 계속 런닝머신 뛰고 있는 느낌이야. 계속. 게다가 뭐 한다고? 열을 뺏겨. 한 바닷물은 비열이 높아서 아가미 열을 뺏긴대. 당연한 얘기인데. 비열이 뭔지는 알지? 비열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을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야. 그치? 그러니까 이게 열평형이 돼야 되잖아. 근데 물은 비열이 높은 물질 중에 하나야. 열평형이 돼야 되는데 에너지를 존나 줬는데도 얘가 계속 차가운 거지. 비열이 크니까. 그러니까 결국 아가미 열은 계속 뺏겨. 아가미로 호흡해야 되는데 아가미가 계속 차가워져. 그치?
그 아가미에서 열이 계속 뺏기면 에너지를 계속 뺏기고 있는 거야. 열이 곧 에너지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네는 그냥 물속에 떠 있어서 숨만 쉬어도 에너지가 엄청 나가네. 맞지? 이해되지? 삼투압 현상 때문에 불쌍하다. 삼투압 때문에 수분 균형에도 문제가 생겨. 삼투압 뭔지 알지? 삼투압이 뭐야? 뭐라고?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 우리가 이제 삼투압을 가장 우리 쉽게 경험하는 게 바로 이제 김장이지. 그치? 배추를 소금물에 담가 놓으면 배추 속에 있는 물은 소금기가 없는 농도가 낮은 물이지. 그리고 소금물은 소금의 농도가 높은 물이지. 그럼 배추에 있는 물이 소금물로 밖으로 빠져나가. 그치? 이 새끼 생선이잖아, 생선들. 이 생선들 몸속에 수분이 있겠지. 바닷물은 짜지. 그럼 생선들 몸속에 있는 물기가 어떻게 되겠어, 수분이? 빠져나가겠지. 그치? 그러니까 수분 균형에도 문제가 생기네. 맞아? 이해되지? 힘들다, 얘네. 힘들게 산다. 이런 환경 속에서 수생동물은 효과적인 호흡을 위해서 아가미라고 하는 특수한 기관을 사용을 해. 아가미는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흡수하고 체내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능을 하는데 외아가미와 내아가미로 나뉜다. 그러면 아가미 중에서 이제 외아가미가 있고 내아가미가 있겠네. 비교하면 되지 뭐 그럼. 외아가미는 아, 아, 안 되지. 아가미가 외아가미와 내아가미로 나눈다. 이렇게 해서 아가미에 대한 얘기를 써줘야 되는구나. 아가미,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흡수해.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 산소 흡수, 이산화탄소 배출. 그러니까 호흡기관이야. 그치? 자, 호흡기관인데 왜 아가미는 몸 밖에 있는 돌출된 형체야. 이름 그대로. 표면적이 넓고 형태가 다양해. 그리고 유생기 도롱뇽이나 일부 무척추 동물 같은 경우가 그렇대. 유생기 도롱뇽 이런 애들한테 있대. 얘는 뭘 하냐? 물과의 접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많이 흔들어야 돼. 그래서 에너지가 소모가 돼. 아가미가 그러니까 이런 애들 있지. 도롱뇽 보면은 막 이런 데
붙어 있지. 이거 막 흔들지. 걔네 왜 흔들어? 귀여보려고 흔드는 거 아니야. 걔네 살려고 흔드는 거야. 왜?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아가미로 흡수를 해야 되는데 도롱뇽이 뭐 엄청 거센 물속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지. 물살을 거스면 알아서 물이 지나가면서 움직여지, 흡수되겠지. 근데 이게 가만히 물이 잔잔하게 있으면 지가 막 흔들면서 접촉면을 넓혀야 돼, 계속. 접촉 횟수를 늘려야 돼, 그치? 그러니까 숨한번 쉬려고 이거 엄청 흔들어가지고 에너지 소모도 크고 이 겉에 나와 있으니까 손상돼. 그 인간으로 치면 폐를 꺼내가지고 막 흔들고 있는 거야, 밖에서. 너무 위험하지. 그지? 자, 그렇구나. 반면 대부분의 어류, 갑각류, 연체 동물 등에 나타나는 내아가미는 구조적으로 정교하며 체내에 위치하며 보호를 받는다. 이거 우리가 이미 그냥 생선 생각하면 돼. 그지? 몸 속에 위치해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아가미. 너네 아가미 본 적 있지? 매운탕 먹어봤잖아. 회 먹고 매운탕 주면은 생선 대가리로 끓여주잖아. 그럼 거기에 막 대가 대가리에 있는 막 요상하게 생긴 애들 다 아가미야 그냥. 막 좀 못 끓이겠네. 생선이 있으면 여기 있잖아. 여기 아가미잖아. 이거 우리가 이거 자꾸 이렇게 열어보면 뭔가 이런 식으로 빨갛게 있는 거 봤어? 생선 고를 때 아가미고 보고 골라야 된대. 이거 아가미 딱 여기가 호흡기관이고 혈관도 많이 지나고 있어서 아가미가 아주 선명한 붉은빛을 띠고 있을수록 신선한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전문가들은 겉에 눈 안 보고 아가미 열어보고 산대. 아무튼 요런 거 몸 속에 있지. 내아가미를 일반적으로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며 덮개라고 불리는 딱딱한 껍데기가 덮여 있고, 내아가미는 필라멘트라고 하는 가느다란 실 모양의 구조를 기본 단위로 하며 이 필라멘트에 라멜라라고 불리는 납작한 판이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데 각 라멜라 내부에는 수많은 모세혈관이 분포해 있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일단은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필라멘트가 있어. 얘가 이제 기본 단위야. 그리고 필라멘트에 뭐가 붙어 있어? 여기에 라멜라라고 하는 것이 부착이 돼 있어. 얘는 납작한 판 같은 거야. 그리고 각 라멜라, 이 라멜라의 내부에는 뭐가 있어? 모세혈관이 있어가지고 이 모세혈관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이 일어난대. 그치? 필라멘트는 아가미를 지탱하는 아가미 궁에 부착되어 있고 이 기본 단위는 아가미 궁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기본 단위라고 보면 되겠네. 그치? 그리고 필라멘트의 양측에는 각각 구심성, 원심성 혈관이 존재한대. 필라멘트의 양측에는 구심성 혈관이 있고 원심성 혈관이 있대. 자, 구심성 산소 농도가 낮은 혈액은 필라멘트의 한쪽 면을 따라 구심성 혈관을 흐르고
그리고 산소 농도가 높은 혈액은 원심선 혈관을 뚫는다. 여기까지 됐지? 그러니까 구심성 혈액과 원심성 혈액이 각각 산소 농도가 낮은 혈액과 산소 농도가 높은 혈액 산소 공급해주고 얘는 이산화탄소 배출하러 가고 또 산소 얻어서 오고 계속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 라멜라 안에 있는 모세혈관 내부에서는 항상 구심성 혈관에서 원심성 혈관으로 혈액이 흐르며 이때 기체 교환이 일어난다. 혈액의 방향은 이거야. 자, 그러니까 또 라멜라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필라멘트를 이루고 있는 기본 단위가 그러니까 아가미궁에 있는 아가미의 기본 단위가 필라멘트야. 그렇지? 그리고 필라멘트에 라멜라라고 하는 납작한 판이 있나 봐. 판들이 판 있겠지. 그리고 이 양측 끝에는 이런 구심성과 원심성 혈액이 있는데 근데 구심성 혈액과 원심성 혈액이 이 라멜라 안에 있대. 오케이? 얘네가 이 안에 있는 혈관들이래. 이해돼? 안 돼? 그러니까 봐봐. 라멜라 안에 수많은 모세 혈관들이 있대잖아. 그러니까 이 모세 혈관들이 결국은 구심성과 원심성의 혈관들인 거야. 맞지? 그리고 방향은 항상 구심성에서 원심성으로 흘러간다. 맞아? 이해되지? 자, 이때 기체 교환이 일어난다. 자, 내 아가미에서 산소를 얻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자, 과정이라고 얘기해줬다. 과정이라고 얘기해줬으니까 그냥 과정만 화살표 잘 치면 끝나나 봐. 그치? 자, 먼저 우선 어류의 입으로 물이 들어가. 글씨 좀 작게 쓸걸. 아직 많이 남았잖아. 이거 어떡하지? 일단 어류 입 과정이야. 어류 입에 물이 들어가. 그치? 그러면 물은 라멜라 모세 혈관을 일단 물이 어류 입으로 갔어. 그러면 이 물이 어디로 가? 라멜라 모세 혈관을 흐르는 혈액과 반대 방향으로 라멜라 사이를 흘러. 이것도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라멜라가 이제 납작한 판이란 말이야. 그 위에 이제 무수한 모세혈관이 깔려 있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산소를 흡수하겠지. 산소를 흡수해야 되는데 혈액이 이렇게 흐르는데 물이 이렇게 흘러. 어떻게 흡수하냐 이거.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가줘야 빈틈없이 다 접촉면이 계속 넓어지겠지. 그치? 그러니까 산소 흡수에 유리하도록 모세혈관이 흐르는 방향과 물이 흐르는 방향이 이제 반대가 되는 거야. 이해되지? 오케이? 아가미 내에서. 자, 이런 역류 관계는 물과 혈액 사이의 기체 교환을 최대한다. 여기까지 됐지? 자, 물이 라멜라를 만나면 아가미 모세혈관 속 산소 농도가 낮은 혈액과 접촉한다. 자, 물이 라멜라를 만나 그러면 아가미 속 모세혈관 속 산소 농도가 낮은 혈액과 접촉. 낮은. 얘가 누구야? 한마디로 구심성 혈액과 접촉을 해. 왜? 구심성이 봐봐. 이거 산소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할 것 같아? 산소 농도가 높은 쪽에서 산소 농도가 낮은 쪽. 그러니까 산소 농도가 낮은 혈액이랑 물이 접촉을 해야 물에서 산소 농도가 낮은 혈액으로 들어오겠지.
그러니까 산소 농도가 낮은 구심성 혈액과 접촉을 해서 산소를 받는 거야. 이해되지? 자, 산소는 산소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압력 기울기에 의해 확산되는데, 산소 농도가 높을 경우 산소 압력이 높으므로 산소는 물로부터 라멜라 모세혈관으로 확산된다. 그리고 물은 라멜라 표면을 계속 흐르면서 아직 산소를 얻지 못한 모세혈관을 만나 다시 만난다. 이해되지? 혹시라도 산소가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공기 귀한지 모르지. 넘치니까. 물고기들은 공기가 귀하다고. 우리 공기가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이 모세혈관의 흐름의 방향과 반대인 것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야. 그리고 혹시라도 산소가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라멜라 위를 좀 더 이렇게 머물면서 흐르게 만들어. 쪽쪽 다 빨아먹어야 되니까. 자, 이 방법을 통해 물이 덮개를 빠져나가기 전까지 가능한 많은 산소가 물에서 모세혈관으로 확산이 된다. 여기까지 되는데. 되지? 자,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도전해볼까? 요 구심성과 원심성은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그래서 이 안에 이렇게 해서 혈관이 이렇게 있겠지. 그치? 그래서 얘가 구심성, 얘가 원심성이라고 한다면 얘가 이제 구심성이고 얘가 원심성이면 혈액의 이동 방향은 여기서 뭐 연결돼 있겠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오케이? 자, 뭐 여기까지 어려운 내용 없지? 이해되지? 돼? 별거 없어. 호흡하기 빡세다? 진짜 빡세다. 너무 빡세다. 아감이 물속에 있는 산소를 흡수할 거다? 얘는 에휴, 안쓰러운 놈들.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물고기 아가미로 숨 쉬는 거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어떻게 돼 있어? 아가미 궁이라는 게 있는데 필라멘트를 기본 단위로 해서 필라멘트는 아주 얇은 납작한 판 여러 개의 판으로 또 이런 라멜라가 이제 필라멘트에 붙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가미 궁에 필라멘트도 많고 필라멘트 안에 라멜라도 많이 붙어 있겠지. 그리고 라멜라에는 모세혈관이 굉장히 많이 이런 식으로 흐르고 있을 거야. 그치? 근데 모세혈관에는 구심성 혈관이 있고 원심성 혈관이 있는데 구심성이 산소 농도가 낮은 혈액이고 원심성이 높은 농도야. 그래서 구심성은 산소 농도가 낮은 상태에서 물을 만나서 산소 농도가 높은 상태가 되는 거지. 그걸로 가는 거지. 이해되지? 그러면서 온몸에 산소를 전달을 해주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한편 물고기가 물을 흡수하여 아가미에서 산소를 흡수한 후 다시 내보내는 것을 환수라고 해. 물을 들이마시고 다시 물 뱉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얘가 물을 계속 꿀떡꿀떡 마시면은 배 터져 죽지. 입사할걸 얘도. 그치?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환수의 방법. 그렇죠. 환수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아가미 환수법이 있어. 아가미 환수법이냐. 첫 번째 아가미 환수법, 두 번째 아가미 환수법. 그럼 첫 번째가 뭔데? 이 펌프구나. 너무 직관적이다. 이거. 입으로 펌프. 한마디로 물고기 빠끔빠끔 하잖아. 그게 이 펌프겠지 뭐야. 그치? 자, 이 펌프는 입과 덮개에 있는 근육을 써서 수압을 만들어 한 방향으로 물을 보내는 것이다. 먼저 턱을 내려 입구멍을 크게 만든다. 입속에 압력을 낮춰 흡입하는 펌프처럼 작동한다. 이렇게 하여 입속으로 물이 들어오면 수압이 올라간다. 거의 동시에 덮개가 밖으로 펼쳐져 덮개 공간을 확정하면 그 속에 수압을 낮춘다.
이때 덮개 공간을 확장하는 것은 입 공간을 크게 만드는 것보다 수압을 더 많이 낮춤으로 밖에서 입으로 들어온 물은 압력의 차에 따라 덮개 공간으로 이동한다. 이후 입을 닫고 입 공간을 수축하면 물은 열린 덮개를 지나 밖으로 나간다. 이때 입 뒤에 있는 가로막 조직은 물이 실수로 식도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준다. 별거 없네. 이런 거잖아. 1단계 입을 벌려. 입을 벌리면 어떻게 돼? 입 안과 물속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럼 입을 열었어. 입을 오픈했어. 공간 넓어졌지? 그러면 압력이 높은 공간이 넓어졌다. 공간이 넓어졌으면 압력이 높아진 거야, 낮아진 거야? 낮아진 거야. 입을 벌렸지? 그럼 입안에 압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졌지. 그럼 여기 있는 물은 어떻게 될까? 입안으로 들어오겠지. 이해돼? 너네 물속에서 입 벌려봐. 물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그치? 들어오지? 왜? 입속의 압력이 더 낮으니까 들어오는 거야. 입속의 압력이 더 높으면 안 들어오지. 두 번째, 이와 동시에 아가미를 벌려준대. 근데 입 안의 공간보다 아가미를 열었을 때 공간이 더 크대. 딱 봐도 그러지 않냐? 물고기 입이랑 물고기 아가미 사이즈 반영 다르잖아. 이거 열리지? 그러면 입 안과 아가미를 봤을 때 이쪽에 압력을 비교해보면 압력이 입안이 더 커. 이쪽에 압력이 더 낮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은 또 어디로 이동해야 돼? 물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야. 아가미 쪽으로. 이해돼? 이해돼? 입을 벌렸다? 물이 입 안으로 들어온다. 아가미를 벌린다? 물에 있는 물이 아가미로 이동한다. 이해돼? 됐어? 자, 이렇게 했어. 그 다음에 뭐 한다고? 그 다음에 입을 닫아. 입 닫지? 그러면 하면 압력이 갑자기 어떻게 돼? 높아지지. 입이랑 아가미랑 그냥 연결돼 있다, 그치? 입 닫았어. 그럼 아가미에 있던 물 어떻게 돼? 쭉 빠져나가야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맞지? 이게 입 펌프네. 그리고 이때 가로막은 입 뒤에 있는 가로막이 있는데 얘가 물이 식도로 못 들어가게 막아준다. 오케이? 그럼 궁금증이 해결됐군. 물고기가 물을 마시는 게 아니었네, 그치? 얘도 물 마시면 안 되네, 그치? 이런 생각 못 해봤는데. 따라서 수생생물은 물이 입속으로 들어와도 삼키지 않고 아가미를 통해 한 방향으로 빠져나가게 돼. 정리하면 이 펌프 방식은 고야 물속에 가만히 있으면서 물을 입으로 빨아들여 밖으로 내보내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거 뻐끔뻐끔 이거 왜 하는 거야? 물이 안 흐르니까 이 압력차를 만들어내서 펌프질 해가지고 돌리는 거야. 이해되지? 오케이? 두 번째 방법? 줘도 되지. 두 번째 방법? 강제 환수래, 강제 환수. 자, 이 펌프에 비해서 에너지 면에서 효율적이야. 이 방식도 에너지 소모를 필요로 하지만 유영하거나 흐르는 물을 맞이하여 제자리에 머무르기 위한 근육만 필요하므로 호흡에 필요한 에너지 소모량이 이 펌프 방식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어. 그치? 많은 어류는 두 가지 환수를 모두 이용하고 정체된 물속에서는 이 펌프를 쓰다가 빠르게 유영하거나 물 흐름에 맞설 때는 강제 환수. 그러니까 내가 물 흐름이 정체돼 있어. 그럼 뻐끔뻐끔 해야지.
어항 속의 물고기처럼. 근데 내가 빠르게 헤엄을 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 이러고 있는 거야. 빠끔빠끔 안 해도 돼. 입 벌리고 헤엄치면 자동으로 지나가잖아, 이거. 이해되지? 이해되지? 보통은 이거 둘 다 쓴대. 근데 참치는 입 펌프를 못 쓴대. 참치는 그러니까 멈추면 안 돼. 계속 헤엄쳐야 돼. 야, 진짜 어류는 생존 레벨 너무 힘들다, 그치? 그래서 참치가 비싼 이유도 그거잖아.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아, 얘네는. 강제 환수만 해야 되니까 무조건 헤엄치면서 이동하면서 다녀야 돼가지고 무리지어서 이동하면서 다니거든. 근데 그래서 그 어디에 있는지를 찾기가 진짜 힘들어. 그래서 참치가 비싼 거야. 그래서 참치를 탐지하는 어군 탐지기를 단 배만 거의 참치를 잡을 수가 있어. 자, 이 펌프 방식이나 강제 환수 방식 모두 관류 체계로 신선하고 산소가 많은 물이 아가미와 접촉할 수 있도록 물이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체계지. 그치? 이렇게 가잖아. 그러니까 물고기의 어류의 호흡은 한 방향이야. 이렇게 들어와서 나가. 들어오는 곳과 나가는 곳이 다르잖아. 그치? 근데 사람은 어때? 육상동물은 어때? 허파에서 기체 교환을 이루는 간만환기라고 부르는 방법인데 이는 신선 공기를 들이셨다가 탁한 공기를 같은 경로로 뱉어. 들어오는 경로랑 나가는 경로가 같아. 숨 쉬면서 숨 뱉을 수 있어? 동시에? 안 돼. 하나의 기관으로 사는 거라서 순서대로 해야 돼. 근데 얘네는 들어오는 데랑 나가는 데가 따로 있어. 효율적이래. 물고기가 더. 이거는. 근데 그 부분, 그것만 따지면, 그러니까 사람은 들어오는 곳과 내뱉는 곳이 달라. 근데 쟤네는 한 방향으로 그냥 가. 그래서 에너지 효율 면에서는 그게 물고기가 더 좋아. 그것만 따지면. 그것만 따지면 수상생물의 에너지 효율이 더 좋은데, 그거 말고도 이제 수상생물은 물의 밀도를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 면에서 큰 비용을 치는다. 얘네 아까 다 지웠지만, 에너지 엄청 쓰잖아, 얘네. 그치? 호흡할 때. 그래서 공기로 숨을 쉬는 육상동물이 그런 숨을 쉬기 위해서 몸의 총 사용 에너지 가운데 1, 2%만 쓰는 것에 비해 어류는 아가미를 통해 환수하는데 만 휴지 대사율의 10%에서 20%를. 우리는 숨만 쉬고 있으면 1, 2%만 에너지를 쓰는 건데 얘네는 숨만 쉬고 있어도 10에서 20% 에너지를 쓰는 거야. 10배야. 이는 수상생물이 호흡이라는 필수 활동을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자원을 소모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쉽다, 그지? 응. 오케이. 그러면 이제 너네가 할 일은 숙제를 알려줄게. 이거 다 안 풀어도 돼. 이거를 다 풀 필요는 없어. 다 풀 사람은 풀어도 돼. 근데 난 이렇게 줬지만 나는 그 시간에 모의고사를 하나도 풀겠다. 오, 나는 대찬성. 근데 반드시 너네가 해야 되는 건 이거 해줘야 돼. 난 이거 정리본 붙어 있는 거라서 이걸로 준 거고, 일단. 이거 비문학 정리 있지? 연습장에 정리해서 나한테 카톡 3개 보내야 돼. 반드시. 이거 안 한 사람 나 엄마한테 일릴 거야, 진짜로. 이거 진짜 해야 돼. 이거는 진짜 꼭 따라줘야 돼. 이거. 내가 모든 수업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거야. 너네 이것만 되면 진짜 3학년 때 무적 돼, 무적. 진짜로. 알았지? 그래서 이거 반드시, 나 정리하는 거 봤잖아, 그치? 이거 정리한 거 그대로 떠올리면서 하면 되는 거고, 이왕이면 그러니까 줄공책 같은 거보다는 아무것도 없는 무지 공책이 정리하는 건 조금 더 편할 거야. 아무래도 이제 줄공책이 하다 보면은 선이 있어가지고 글을 좀 쓰게 돼. 글을 좀 최소화시키고 그냥 직관적인 이미지화에 좀 힘을 써보자. 알았지? 이거 빠른 애들은, 잘하는 애들은 한 2~3번만 하면 그냥 바로 익히더라고. 하는 방법을. 느린 애들도 2주면은 얼추 할 수 있어. 쉬워. 오케이? 해야 된다. 나를